시절로 오세요.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영화 보면 네, 대사가 한 2개 정도가 되게 유명해요. 그렇죠. 아까 처음에 그 음. 원우 씨가 얘기했던 라면 먹고 갈래? 네, 라면 먹을래요? 정확하게는. 라면 먹을래? 또 하나의 되게 유명한 그렇죠. 그 상우를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대사가 네.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네. 라는 아주 우울한 느낌의 음, 세상이 다 무너진 것 같은 표정으로 했었던 정말 관계 끝자락에 네, 있을 때 네. 나온 얘기죠. 그 상우의 대사가 있어요. 네. 영화에서 이 대사가 되게 화제가 되는데 음,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라는 질문의 의미가 뭘까요? 왜 굳이 이런 대사, 물론 되게 명대사가 됐는데 네, 어떤 의미로 맞아요. 그 각본에 들어간 걸까요? 이 두 대사는 정말 뭐 한국 영화계 진짜 문화 유산으로 지정해도 될 정도의 네. 특히 라면 먹고 갈래는 뭐 거의 뭐 이제 어떤 하나의 암구호 같은 거잖아요. 일종의. 그치. 근데 이제 이 두 번째 나온 이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는 정확한 그 워딩을 보면 이제 둘이 헤어지는 상황이고 맞아. 그래서 유지태가 이영애한테 음. 너 나 사랑하니? 음.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음. 라고 이렇게 사랑이라는 그 말의 의미가 너랑 나랑 왜 이렇게 달라? 라고 그거를 이제 물어보는 거죠. 사랑의 무게감에 대한 그래서 내용.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라는 거는 음. 결국에는 이 두 사람이 본질적으로 다르다.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에 접근하는 두 사람의 방식이 그치. 너무 다르다는 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음. 사실은 유지태는 상우는 음. 이 질문이 사실은 되게 뭔가 애절하고 음. 뭐 영화적으로는 되게 멋진 질문이지만 울림이 있지만 사실은 이게 좀 발굴해서 보면은 이 질문이 갖고 있는 한계도 있어요. 사실은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라고 물으면 안 되고 어떻게 너 이렇게 바뀌질 않니 사람이? 라고 물어보는 게 사실은 더 정확한 질문일 수 있지만 좀 더 영화적인 방향으로 간 거죠. 사실은 사랑이 변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마치 이런 거야. 죄가 나쁜 거지 사람이 나쁜 게 아니야.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럼 이제 올드보이에서 네. 사람이 나쁘지 죄한테 무슨 죄가 있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사랑이 바뀌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안 변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영화의 제목은 네. 봄날은 간다인데 예를 들면은 봄날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죠. 계절은 바뀌는 겁니다. 네. 거기다 대고 어떻게 계절이 변하니? 라고 물어보면 그게 더 이상한 질문이잖아요. 계절은 변하는 그 자체가 속성인 거고 사람 역시도 사람은 어떻게 보면 안 변하는 게 속성인 거예요. 우리가 계절은 변할 뿐 성장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런 어떤 물론 행태적으로 어떤 상황에 대하는 그런 행동은 바뀌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어떤 본질을 담당하고 있는 코어 끝끝내 발굴되지 않은 그 코어 척추의 부분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 두 사람이 처음에는 되게 잘 맞는 것처럼 보이긴 하거든요. 네. 사실 은수가 처음에 상우한테 많이 져줘요. 맞아요. 왜냐면 상우한테 아직 궁금증이 있고 매력을 느끼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막 고봉밥을 이렇게 먹을 때 막 이렇게 그거 다 먹어야 돼요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 덜어주는 장면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둘이서 또 서로 녹음된 버전 중에 몇 번째 버전을 선택할 거냐 이거에서 둘 다 고집을 부리는데 결국에는 은수가 자기 방송인데도 불구하고 상우가 선택한 버전을 선택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점점 나중에는 자기 주장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이게 생태적으로만 보면 은수 처음에는 져주더니 왜 저래? 사람이 바뀌었네라고 보일 수 있지만 네. 큰 틀에서 보면 은수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는 그렇죠. 거예요. 본질 자체는 바뀌지 않는다. 사실 우리도 그런 건 마찬가지라는 거죠. 네. 근데 예를 들면은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우리가 운전할 때 그 좌회전 신호 기다릴 때 좌회전 신호 깜빡이 이렇게 각자 켜놓고 기다리잖아요. 네. 근데 이때 대기할 때 보면은 이 차량 모델별로 깜빡이가 깜빡거리는 템포가 다 달라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그 다른 와중에도 잠깐씩 깜빡이는 템포가 비슷한 구간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그 순간적으로는 잠깐 이 두 모델의 깜빡이 템포가 똑같아 보일 때가 있어요. 네. 근데 그건 잠깐이고 다시 어긋나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또 시간 지나면 또 만나고 이제 그러다가 좌회전 신호가 이제 들어오면 출발하고 그런 건데 저는 이 봄날은 간다라는 영화 속에 드러난 사랑의 모습, 이 감정의 모습이 이 깜빡이 같아요. 우리한테는 다 우리 사람마다 정해진 템포가 있다는 겁니다. 아하. 다 달라요. 그리고 그 템포가. 네. 근데 인생의 어느 순간에 타이밍이 맞으면 또 뭐 운이 좀 맞으면 이 두 깜빡이가 어떤 합을 이루면서 동시에 아주 정확하게 같은 템포로 깜빡이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어긋나게 되고 원래의 모델대로 가는 거죠. 근데 한쪽 깜빡이에 한쪽 모델의 관점에서 보면 야, 너 왜 변했어?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은 변한 게 아닙니다. 둘 다 정해진 템포대로 깜빡였을 뿐이에요. 그냥 우연히 맞았던 그 구간이 오히려 신기하고 소중한 순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우는 어떻게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따르면 자기 프레임 안에 갇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 사랑에 빠지면 다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되죠, 사실. 상우는 어떤 사랑에 대해서 지켜야 하는 것, 절대적 약속이자 영원을 의미하는 언어로 해석하고 있고, 은수는 그 순간의 표현, 현재의 감정을 네. 담고 있는 언어로 사랑을 인식한다는 건데, 그래서 뭐 같은 공간에서 영원과 현재가 교차할 때, 즉 네. 아까 깜빡이 이론과 비슷한 거죠. 네. 템포가 비슷해지는 시점이 잠깐 있다가 네. 다시 그 봄날이 지나가고 나면 그렇죠. 서로의 모양대로 살아가는 거고. 근데 언어적으로 이야기도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영화에서 상징적인 두 대사도 결국 네. 두 사람의 차이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상우는 네.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사랑은 변할 수 없는 거야라고 얘기하는 거고, 은수는 라면 먹고 갈래? 라고 얘기하는, 라면 먹을래? 그렇게 가볍게 그냥 생각하고 접근하는 거예요. 둘이 그치. 인식하는 게 다르다는 걸 두 사람이 갖고 있는 대표적인 대사가 맞아요. 이미 다르게 그 형질이 다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상우의 일갈, 음. 내가 라면으로 보여? 네, 이것도 굉장히 상징적이네요. 그렇죠. 왜냐면 은수는 사실 어떻게 보면 라면이야. 사랑은 라면이야. 사랑이 라면이야? 이거죠. 어떻게 사랑이 라면이 될 수 있어? 너와 내가 느끼고 있는 라면의 가치가 달라. 사실 이렇게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토이남들, 우리가 지난번 건축학개론 네. 때 발굴했었던 캐릭터인데 토이남들의 순정은 되게 갸륵하지만 되게 갸륵해요. 순해 보는. 근데 일방적이고 어떻게 보면 자꾸만 같아질 수 없는 거를 동조화 시켜 가는 데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상우라는 인물이 갖고 있는 한계죠. 근데 나도 어릴 때 그랬었는데. 참 뭐 여전히 그런 것 같아요. 네네. 근데 맞아요. 이렇게 그렇게 돼요. 다름을 동조화하는 데서 이제 비극이 시작되는 건데. 맞습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게 별로 안 좋아하면 다름을 인정해. 근데 너무 좋아하잖아? 자꾸 그 사랑을 투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맞아. 근데 이게 참 그 강의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유, 티칭으로 되는 게 아닌데. 그래서 네. 뭐 상우가 어떤 북엇국 이야기도 제 에피소드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상우는 북엇국을 반드시 먹여야만 해. 왜냐면 그 안에 내가 투사한 정성이 너무 많거든. 투여한 맞아요. 정성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신의 정성에 모든 우주를 사랑을 담고 있어요. 네. 근데 깊어지는 거 되게 좋은데 그 깊은 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어떤 공감대가 먼저 형성돼야 되는데 그 부분은 너무 급한 거죠. 네. 상우에겐. 그래서 맞아요. 빨리 먹어봐. 그러다가 결론은 자기도 역시 북엇국을 못 먹은 채 그냥 밥만 꾸역꾸역 먹게 되는 그 비극이 시작되는 건데,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해함은 되게 아름다운 면도 있지만 동시에 지루하고 심심하고 자극이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 맞습니다. 이 무미건조함으로 느껴질 수 있는 것이 연애의 한 단면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조화롭게 연결 짓느냐가 그렇죠. 토이남들의 어떤 숙제가 아닐까. 그리고 사실 우리가 다 알아야 될 건 연애라고 하는 하나의 또 메커니즘이 있다고 할 때 그 과정 안에도 제가 알랭드 보통의 코스 오브 러브라는 책을 항상 인용하는 이유가 연애에서 아주 달콤하고 달달하고 설레는 부분은 초반에 아주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대부분의 구간은 우리가 마치 인체의 70%는 물로 구성되어 있지만 우리가 뭐 그렇다고 액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처럼 사랑은 사실 초반부에는 되게 달달한 과정으로 시작하지만 말씀하신 무미건조함이 사실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쵸. 생활을 공유해 나가고 데리러 가고 데리러 오고 뭐 먹으러 갈지 고민하고 때로는 맛없는 걸 참으면서 먹어야 되기도 하는 그런 과정들을 사실은 우리가 사실 이런 얘기 한다는 것도 너무 웃기긴 한데 할 수 있어요 우리. 왜냐면 우리 실패했으니까 계속 실패자들의 그런 연애의 그런 과정이라는 거를 사실은 우리가 좀 알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은수한테 말해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랑과 권태를 분리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라는 이름 하에 그렇지. 그 우리가 권태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같이 들어가 있다. 패키지라는 거죠. 포함 관계다. 그거를 다 하나의 패키지로 구성되어 있는 이 상품을 이 패키지 안에 이 세트 안에 달갑지 않은 것도 있어. 근데 받을래 말래의 선택인 거죠. 갑자기 아까 그 북어국 얘기하니까 자꾸 이렇게 막 먹이려고 하고 하는 게 사실 저는 또 사랑의 모습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 우리 어릴 때도 할머니들은 할머니들 뵈러 갈 때는 밥 안 먹고 갔었거든요. 너무 많이 너무 많이 진짜 막 끝도 없이 막 내가 무슨 정말 굶고 있는 애인 것처럼
계속 주시는 그 사랑이 처음에는 너무 부담스럽고,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어릴 때는 잘 모르죠. 근데 지나고 나면 생각나는 건 다 그런 거예요. 그쵸. 할머니들의 그런 모습들. 입만 꿈뻑꿈뻑 열면 되잖아요. 그렇죠. 할머니한테 가면. 다 넣어주시니까. 네. 근데 이 영화에도 음. 갑자기 할머니 얘기가 나와서 전 생각이 난 건데, 이 봄날은 간다라는 영화에도 이제 여러 주변 인물들이 나오시지만 어떻게 보면 8월의 크리스마스에서는 나오지 않았던 또 캐릭터 포지션 중에 하나가 할머니 캐릭터이신 것 같아요. 여기 이 봄날은 간다에도 할머니가 그쵸. 상훈의 할머니 상당히 중요한 또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 캐릭터로 나오는데 치매를 앓고 계셔서 네. 아직까지 그 본인의 부군께서 살아계시다고 생각하고 수색역에서 자꾸 할아버지를 기다리세요. 지금 네.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상우가 계속 저기 수색역으로 할머니 찾으러 가기도 하고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나중에는 이제 또 할머니가 또 너무 곱게 차려입고 양산을 딱 쓰고 어딘가로 떠나시는 아주 시적 상징이 있죠. 네, 그런 어떤 모습들이 되게 뭔가 상징적인 이것도 뭔가 메시지가 있다, 의도가 맞아요.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많았거든요. 네. 조 셰프님이 보시기에는 이 할머니 캐릭터의 존재나 그 어떤 의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 영화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 보면 네. 이 영화는 유지태와 이영애도 있고 뭐 박인환 씨도 있고 그렇죠. 신신혜 씨도 있고 신신혜 씨도 있고 이문식 씨도 있고 이문식 씨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만한 배우들이 좀 더 있어요. 네. 그런데 유지태 이영애 올라가고 나면 네. 그 바로 밑에는 이 할머니 역의 백성희 씨였나? 세 번째로요? 세 번째로 할머니가 떠요. 그러니까 할머니라는 비중이 그만큼 세 번째. 되게 네. 그러니까 원호 씨가 잘 본 것 같은데 네. 분명히 의도가 있다는 거죠. 이분이 갖고 있는 제가 아까 뭐 시적 상징이라고 했지만 이 역할이 갖고 있는 의미가 분명히 있는데 네. 원호 씨가 조금 전에 사랑이 왜 변하니, 뭐 네.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에 대한 마지막 해설처럼 네. 할머니의 모습이 한 인간의 다양한 내면 세계를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할머니가 젊은 날의 어떤 자신의 남편 그 부군을 계속해서 영원으로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분을 계속해서 할아버지를 마치 기다리는 것처럼 수색역에서 계속 기다리잖아요. 하염없이. 어쩌면 이 부분은 심은하 씨가 김다림으로 계속 기다린다거나 네. 8월 크리스마스 유정원이나 네. 지금 이 상우나? 봄날은 간다에서의 상우처럼 네. 영원으로 인식하고 있는 한 단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반면에 네. 늙어서 자신을 아프게 한 할아버지의 모습, 그러니까 바람을 피시고 막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막 분노하고 외면해버려요. 그러니까 네네. 되게 현재성을 또 띠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유지태 씨가 그러니까 이상우가 네. 할머니한테 한번 짜증을 내요. 네. 막 집에 가자고 네. 할아버지 안 온다고 하면서 네, 수색역에서. 근데 손주의 아픔에 그때 그냥 쓰다듬고 사탕을 딱 꺼내주거든요. 우리네 할머니들의 모습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든 모습이 다 한 인간의 일생에서 기록되는 다양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축해서 보여주겠다는 그렇죠. 거네요. 네. 그래서 사랑이란 게 이 모든 감정들을 아우르는 것이다. 사랑이 연애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랑의 낱말들은 되게 많은 의미를 담고 있고 네. 이 아우르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존재고 이것을 제대로 알려줬을 때 그 알려주는 모습이 떠나간 여자와 버스는 잡지 마. 그렇죠. 이 얘기인데 그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나서 자연스럽게 흘려보내. 사실 본인도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걸 다시 다음 세대에게 알려주고 할머니는 생을 마칠 수 있는 거예요. 네. 할머니의 역할은 그거다.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그걸 알려줘야 한다. 그래서 삶이란 사랑의 여러 모습을 되게 다각도로 보셨다. 깨달아가는 과정임을 보여주는 상징적 존재로 그 다음에 마치 무슨 도인이 된 것처럼 나가시잖아요. 맞아요. 곱게 차려입으시고 네. 그리고 그 부분을 상우는 그 장면이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네. 할머니의 신발을 나가는 쪽이 아니라 들어오는 맞아요. 쪽으로 해놓잖아요. 그걸 저 배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 그거 할머니 뜻 알겠어요. 멋진 해석이다. 나 그거를 알겠고 그래서 그걸 배웠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전히 그 네. 다음 봄이 왔을 때 은수에게 흔들리거든요. 맞아요. 다음 봄이 왔을 때 은수를 다시 만나잖아요. 그때 상우는 여전히 흔들려요. 은수는 그만큼 상우를 흔들 수 있는 마성의 여잔데 네. 치명적인 여잔데 그 다음 걸음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상우가 성장하면서 그렇죠. 할머니를 통해서 네. 그런 역할을 했던 선생님의 모습이자 네. 선배의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주 멋진 해석이네요.
원우 씨는 어떤 해석을 하셨습니까? 저는 할머니가 이 김다림에서 하는 수를 거쳐서 시간이 더 많이 흘러간 모습을 또 보여주는 게 아닐까. 정말 끝까지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갔을 때의 어떤 또 모습을 타임 워프를 해서 좀 미리 보여준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고. 재밌는. 네, 그랬을 때 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생각나는 거는 뭐 할머니가 사실은 대부분의 기억이 다 사라진 상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에 남는 건 결국에는 봄날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예전에 앨범을 그 고모와 함께 이렇게 할머니가 앨범을 보시는 장면에서도 기억이 그렇게 다 사라지셨는데도 할아버지 사진을 계속 이렇게 쓰다듬으세요. 근데 이제 젊을 때 할아버지, 그러니까 맞아요. 신랑일 때 모습. 그렇죠. 나이 든 할아버지 사진은 그냥 던져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할머니는 어쩌면 죽음과 노화에 대해서는 그런 잊어버리시기로 하신 것 같은 봄날만 기억하고 싶어 하시는 듯한. 근데 두 분이 그렇게 금술도 좋았다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렇죠. 사실 할아버지는 되게 어두운 면도 있죠. 막 바람 피시고 그런 할아버지의 바람조차도 이제 신신혜 씨가 연기한 고모는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단다. 이렇게 약간 이해해주기도 하는. 맞아요. 그런 모습, 여러 가지 모습들을 봤을 때 그 저는 결국에는 봄날은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따뜻하고 설레고 아름다운 순간은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갈 때 그 모습이 뭐 그 안에는 고통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지만 결국에는 좋은 것만 기억하고 간다. 이 할머니는 되게 곱게 차려입고 양산 탁 쓰고 정말 데이트하러 나가시는 복장으로 나가신단 말이에요. 네. 그런 모습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사랑의 그 무미건조함도 있고 그 안에 고통도 있고 하지만 또 여전히 우리가 가져가야 될 것들, 그다음에 또 우리 마음속에 가장 안쪽에서 자리하는 것들은 결국에는 그런 봄날인 게 아닐까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봄날은 간다. 제목이 전 되게 정확한 게 봄날은 가요. 네. 하지만 그래도 봄날은 여전히 아름다운 봄날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되게 뭐 이게 너무 허망하게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네. 계절이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맞습니다. 봄날은 또 오기도 하니까요. 호우 시절.